네, 정부가 지난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들어섭니다.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 공급 대책. 예. 그 이후에 20일 만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런 어떤 대책들이 발표가 돼서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빨리 발표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2월 16일인가요? 그 국토부 장관이 업무 보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조속하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어떤 발언들을 좀 강하게 어필했고 또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연장선에서 기존에 이제 예전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예. 유력 후보로 떠오르던 곳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왕 다 예측이 된 상황에서 이왕이라면 시장의 안정성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체크할 부분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서 네. 강력한 의지를 이제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대책에서 발표된 세 곳, 광명, 시흥, 그리고 부산, 광주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이 각각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광명시는 서울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곳이고 예. 입지가 뭐 옛날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다가 주민들이 좀 반발하셔가지고 해제가 됐지만 워낙 입지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 중에 그 동북부와 동남부 또 서북부는 다 위치가 잡혔는데 예. 서남권에는 이제 광명시흥이 제일 유력 후보였죠. 저 그림에 나오다시피 예, 예. 어떤 분산효과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인프라도 좀 잘 돼 있고 광명 테크노밸리라든지 교통의 입지가 또 계속 광역교통망이 그 크게 손을 안 봐도 기존의 라인, 뭐 GTX-B라든지 또 신안산선이라든지 인천철도 1, 2호선도 협의 중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교통망의 어떤 연계성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선정하기 좀 좋은 곳이었고 이 광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이제 부산 서구 쪽이 조금 이제 발전이 좀 더딘데 예. 청년 스마트 허브 주거용으로 해서 좀 특화시켜가지고 어떤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거 안정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요즘 조금 수요자의 니드에 맞춘 어떤 주택이 조금 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급 차원에서 이제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 알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한 것은 뭐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광명은 서울과 아주 가깝기도 하고 뭐 지금 교통 인프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요? 일단 7만 원이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여의도의 뭐 몇 배인데 우리가 분당의 어떤 도로망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겁니다. 1기 신도시. 거기는 도로 계획이 애초에 잘 돼 있어서 지금도 뭐 교통이 크게 서울 진입할 때만 좀 불편함이 있지 성공을 거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광명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존의 GTX-B하고 신안산선하고 인천에서 협의 중인 1, 2호선, 전철 예. 또 7호선까지 서울에 연결하는 그런 거를 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검토 중이고 제2 외곽순환도라고 경인선 이런 것도 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입지가 좀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 내에다가 철도를 직통으로 뚫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어떤 이동성이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발표 때 그러니까 남북철도 뭐 통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도시 안에서 예, 예. 남과 북을 향하는 직선 도로를 철도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동성이 뛰어나게 되고 거기서 연계되는 환승센터나 아까 말씀 올린 여러 가지 GTX-B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면 또 예. KTX가 또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이런 부분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교통망은 제가 볼 때 정부의 이런 의지나 어떤 속도나 어떤 진행하는 어떤 의지들 여러 가지 볼 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전문가들이 일부 뭐 신속히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그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대안이 많은 입지라는 거죠.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교통망 확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더 훨씬 좋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안이 많아서 교통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기 신도시에도 교통 대책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시기였는데 신도시 입주 초부터 교통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3기 신도시 괜찮습니까? 2기 신도시 특히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입주민들이. 예. 정부가 도로나 철도, 교통망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어떤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 뭐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기억은 나시겠지만 그 김현미 장관이 광역교통망 계획을 광역도시 그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함께 한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때 이미 어떤 도로망에 대해서 2기 신도시의 문제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고 예. 김현미 장관이 일산 신도시에 가서 그걸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2기 신도시의 교통망과 3기 신도시를 동시에 하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의지가 뛰어나고 어떤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타 면제도 바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논리로 이런 거 교통망이나 주택을 접한 게 아니라 예. 이 국민 편의 위주로 접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계획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 예전에 발표했던 어떤 뭐 교통망 계획 그러면 종이 장수가 10장이라고 하면 예. 이번에 발표한 2년 전부터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한 30-40페이지 이런 양이 좀 많아요. 예.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들이 예. 선택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가장 큰 이번 대책 발표의 목표랄까요? 결국에는 주택난 해소일 텐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주택 거래량이 지금 우리가 5월, 6월이죠. 작년 영끌이던 시대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15,000건, 10,000건이 됐던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종부세나 법안들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나서부터 언론에서 신고가는 나오지만 뭐 최근 보도에서 보다시피 신고가 중에 반 이상은 허위 신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예,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체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대출의 어떤 정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외에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런 법안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예. 시장에 지금 효과가 살살 나타나는 거라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아파트 그 매매 물량,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8월, 9월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보도에 잘 안 나오는데요. 예. 제가 데이터를 집계 해서 뭐 기자분들한테 많이 드렸지만 보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예. 실제 뭐 시장에서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의 신규 단지들은 좀 물량이 좀 적은 지역은 있어요.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예. 외에 대부분은 전체 물량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격의 임계점이 왔다는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사 대책 때 어떻게 보면 83만 호에다가 예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발표한 127만 호를 더하면 총량은 200만 호입니다. 엄청난 네네네. 물량인데 물론 네. 거기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겠죠. 정비사업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호응을 했을 때 어떤 가상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만약에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반 정도는 실현된다고 해도 100만 호입니다. 100만 호가 10년에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기억이 나시면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중에 80만 호만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됐거든요. 지금 100만 호입니다.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 보시면 예. 제가 볼 때는 더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예. 뭐 저금리 유동성으로 지금 많이 올랐고 또 예. 선호하는 주택들이 좀 공급이 좀 안 된 측면도 있어서 좀 올라왔지만 예. 지금은 어떤 거래량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종합해 볼 때 예. 조금 변곡점이 좀 생기는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어떤 최대 공급량 200만 중에 100만이라도 잘 들어선다면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난 해소라든지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예. 과잉 공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과잉 나오잖아요. 공급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정부도 아마 제가 볼 때 무조건 200만 원을 다 갈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예. 진행해 나가다가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 과잉 공급의 신호들이 온다 그러면 좀 조절할 필요는 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보고 정도군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번 그 네. 신도시 후보에 올랐다가 맞습니다. 좌초됐다, 올랐다 좌초됐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제일 네. 많은 지역이죠. 광명 시흥지가 또 광명이 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 가격도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더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실 거고. 예. 근데 우리가 2012년도에 지정을 하고서 보고 이명박 정권 때 9만 5천 호 계획을 잡고서 1,721만 36만 제곱미터를 선정했는데요. 그때 이제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2014년에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제1 유력 후보지였는데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벌써 한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재산이 그 뒤로는 이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못했거든요. 그럼 푼 거를 다시 묶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서 어떤 재산권 행사가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5년 동안 이어져 왔었고 6년째죠. 벌써 2014년에 지역이 됐으니까 예. 그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때 선정이 못 됐고 그러면 이제 면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번에 발표한 면적은 1,200만 정도예요. 한 3,400만 정도가 지금 빠졌거든요. 예전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의 어떤 그림에서 3,400만 원을 제외했다는 걸 제가 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지도를 정확히 다 못 보고 왔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강성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물량을 만약에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더 원래대로 했더라면 9만 5천 원인데 네. 조금 줄여서 7만 원으로 하고 자족형으로 가고 그 면적이 줄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혹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은 지역을 빼지 않았을까라는 또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100만 호가 이어진다고 할 때 예.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정부가 저기는 정당한 보상가를 뭐 예전처럼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시절에 어떤 강제로 막 거저 막 가져가지 않고 예. 주의 시에 좀 맞춰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다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뭐 호응을 할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을 또 변창흠 장관이 좀 발표할 때 좀 넣어놨더라고요. 예. 저 공청회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하겠다 하고 이번에 경우는 또 그 지역의 대책위원회에서 또 제안을 했답니다. 예.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좀 요소로 보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을 정부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 공공 이슈들을 할 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투명성과 선명성 이런 사업에 대한 뭐 사업비, 보상비, 토지 뭐 어떤 조성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라면 예. 뭐 주민들도 인정할 것이고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고 뭐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뭐 부동산 대책 그 이후에 제기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려랄까요? 우려나 뭐 걱정들 이런 것들이 또한 있을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한문도 교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이런 점은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금 공람을 걸치고 나서 3월 1일부터 발표를 한다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은 짧죠. 짧은데 한 열흘 동안인데 열흘 동안에 뭐 어떤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도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토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이왕이라면 그냥 저번에 발표한 것처럼 이사 대책처럼 예. 발표한 날로부터 했더라면 더 선명성이 뛰어났을 텐데 굳이 왜 또 한 열흘을 좀 늦춰놨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에 있던 주택의 기존의 이제 광명시죠. 기존 도심에 있는 분들이 아마 반대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예. 광명시 자체 어떤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집값 주는 건 떨어진다는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 예, 예. 물론 그것을 뭐 집단 님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광명시가 기존의 주택 가격이 하방 압력을 안 받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무시하고
또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어떤 주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기존 도심의 광명 시민들과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같이 공청회를 모시고 이제 정부에서 잘 리드해 나간다라면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날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토지 보상금이거든요. 예. 일각의 보도를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에 토지 보상금을 한 50조 원으로 추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려버리게 되면 시장을 좀 안정을 흔드는 그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네, 들어요. 맞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이제 그 상방 압력을 이제 예. 주게 돼서 인근 지역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이나 토지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게 뭐 전통적인 상황인데요. 예. 이 정부에서 아마 그 대토라 그러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예. 재산 가치를 계산을 해줘서 보상금에 준하는 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계시고 논밭이 있다라면 인근 지역에 논밭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줄 때 뭐 세금을 양도세를 면제하든지 여러 가지 혜택과 어떤 룰을 갖다 좀 적용해 준다라면 예. 주민들이 충분히 호응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토나 환지 방식을 많이 취한다라면 우리가 우려했던 토지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는 좀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 대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주위에 다른 곳에서 주거지나 뭐 사업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일부분의 어떤 상승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몇 우려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문도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